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지 25쪽이 되겠고요. 많이 어려운데 힘들 내시길 바라고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Y축이 속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Y축을 보면 속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가 구간에서는 속력이 빨라진다. 맞는 설명이죠? 잘 모르면 그래프를 짚어보면 되죠. 1초일 때는 속력이 4였는데 2초일 때는 얼마가 되죠? 8이 되고요. 4에서 8로 되었으니까 속력이 빨라지죠. 기억에 맞는 설명이니 1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 나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12m이다. 나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는 나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시간으로 따지면 3초에서 5초까지가 되겠습니다. Y축이 속력일 때 면적은 뭐라고요? 면적은 이동한 거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가로 3에서 5니까 2초가 되겠죠. 단위를 꼭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y는 12가 되겠네요. 12m/s. 초가 없어지니 24m가 되겠네요. 단위를 써주면 나온 답이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한 거리 맞네요. 12가 아니라 얼마죠? 24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1, 3 둘 중에 하나겠네요. 디귿 타 구간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다가 정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9초가 되면 속력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정지하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Y축이 이동한 거리라는 이야기죠. 가에서 다에서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구간을 보시면요. 왼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시간은 0에서 3초가 되겠죠. 공식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t분의 d. 자, 그러면 가 구간에서 시간은 3초이죠.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죠? 쭉 따라가면 12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 구간에서는 속력이 4m/s가 되겠네요. 자, 나 구간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없죠.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인데 시간은 따질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적어주면요. 2초이고 이동한 거리가 0m이니 속력은 0이다 라는 이야기죠. 답원을 보시면 시간은 5에서 8초이네요. 답원 아래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 시간은 5에서 8초이니 3초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동한 거겠죠? 그러면 12부터 자, 여기 수치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여기입니다. 26과 28 사이 27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7이 아니죠. 12서부터 여기가 12가 되고요. 여기가 27이 됩니다. 좀 표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12부터 27까지 이동하였으니 15m를 이동했겠죠. 그러면 3, 5, 15, 5m/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 구간에서는 4m/s, 나에서는 0, 다에서는 5m/s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다. 맞는 설명이죠?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변하지 않으니까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3번 등속하는 물체에는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고 속력이 느렸다, 빨라졌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에 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4번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되겠죠. 직선 모양이 된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5번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속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자, 고속열차와 고속버스 그래프가 있었죠. Y축이 이동한 거리일 때 고속열차 KTX나 SRT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속버스. 자, 기울기는 뭐라고요? 속력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면 속력이 크다. 고속열차의 속력이 크다라는 얘기죠. 꼭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시간에 고속버스는 요만큼 이동했죠. 그런데 고속열차는 이만큼 이동했죠. 꼭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것을 알지 몰라도 그래프를 보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속력이 큰 고속열차와 속력이 작은 버스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Y축이 이동거리라는 얘기죠. 방금 조금 전에 3번의 답지 5번의 내용이 되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의 속력은 300km/h이다. 어디를 골라도 상관없는데 저라면 나누기 쉬운 1시간 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속열차는요 300km를 이동했고요. 버스는 100km를 이동했죠. 속력은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 자, 근데 시간이 1시간이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속열차는 300km를 이동했으니 속력은요 300km/h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이 맞았네요. 1, 3, 5가 되겠네요. 니은 버스는 2시간 동안 200km를 이동했다. 자, 버스의 속력은 얼마죠? 자, 버스의 속력은 V는 T분의 T 1시간에 100km를 갑니다. 100km/h. 자, 2시간을 물어보고 있네요. 2시간. 2시간이면 곱하기 2죠? 그러면 100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일까요? 200km가 되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바로 5번이 나오겠네요. 속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냥 2시간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시간에서 고속버스의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죠. 200km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2시간 후 고속열차와 고속버스의 이동거리의 차이는 400km이다. 속력을 통해서 조금 전에 봤던 고속열차는 속력이 300km/h 그리고 고속버스는 100km/h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시간 후입니다. 2시간 후에 고속버스는 200km죠. 자, 그러면 고속열차는 얼마죠? 600km.
600과 200의 차이는 얼마이죠? 400km가 되겠네요. 차이는 400km이다.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아이스하키 팩을 스틱으로 쳤을 때 팩이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내 준 것이다. 얼음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찰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일정하게 증가한다고요. 뭐죠? 등속 운동이 되겠죠. 자, 기억, 퍽은 등속 운동을 한다. 맞는 설명이죠. 1, 3, 5가 되겠네요. 니은, 퍽과 얼음판 사이에는 마찰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마찰력.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작용하면 변화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근데 같은 방향이면 자,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줄어들겠죠.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네요. 이것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퍽이 미끄러지는 동안 퍽에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등속도 운동은 뭐라고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힘이 작용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가속도, 자유, 낙하. 왜요?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요? 9.8이라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속력의 변화를 설명한 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네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유낙하, 아래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 어떻게 된다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얼마라고요? 9.8. 중력, 가속도 변하지 않아요? 상수라고 이야기해 줬죠? 1번, 이 예에 해당되는 것, 자전거에 페달 밟으면 속력이 증가한다.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력이 감소한다.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문제에서는 같은 방향이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의 아이스팩을 스틱으로 치면 얼음판 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미끄러진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없죠? 등속 운동. 같은 수레를 약하게 밀 때보다 세게 밀 때의 속력이 더 증가하는 정도가 크다.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건데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적어주기만 할게요. 운동의 2법칙인데요. 힘을 세게 주면 속력이 변하는 게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요. 같은 힘으로 밀어 출발시킬 때 무거운 수레보다 가벼운 수레의 속력이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질량이 작으면 동일한 힘을 줄 때 가속도, 속력의 변화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에서는 같은 방향이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네요. 자유낙하 운동, Y축은 속력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5초 후의 속력은 58.8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4초까지 되어 있네요.
4초일 때 잘 보이지가 않죠? 39.2가 되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얼마요? 9.8이요. 중력 가속도 상수. 자, 그러면 5초는 얼마일까요? 39.2에다가 9.8을 더하면 되겠네요. 얼마일까요? 49.0이 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9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억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좋은 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니은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몇 초 9.8 m/s씩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죠? 중력, 가속도, 상수. 디귿,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방향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자, 힘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죠. 그리고 9.8은 변하지 않죠. 상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번 맞고요. 2번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기억하나요? 중력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에 뭐를 곱해준 것과 같다고요? 질량을 곱해준 것과 같다고요. 맞는 설명이죠. 4번 자유낙하할 때 운동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반대 방향이 아니라 어떻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틀렸네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자유낙하 운동과 물체의 속력은 몇 초? 9.8 m/s씩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해 설명한 글이다. 철수,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등속 일정하고 작용하는 힘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힘은 변화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일정하다.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죠. 헤라,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속력이 변하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얼마요? 9.8씩이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이야기해 주죠.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하는 두 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등속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공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값은 표시하지 않는다. 자, 볼까요? 일정하게 증가하죠.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값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으니 시간과 나란한 평행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요. 나번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2kg, 수평 방향으로 10N, 2m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일의 양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W는 한 일의 양은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양이죠. 자, 그러면 힘은 얼마죠? 10N이고요. 이동한 거리는 2m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20J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질량이 3kg 죄송합니다. 질량이 3kg 10N의 힘을 주었으나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동한 거리가 0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의 양은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 주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으니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0J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3번 무게가 30N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책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죠. 책상 다리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높이가 1m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책상 위가 기준이 된다면 위치는 0m가 되겠죠. 2번 바닥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1J이다. 자, 위치 에너지 한번 적어볼까요? 위치 에너지는 9.8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9.8의 질량은요, 질량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지우고요. 자, 책의 무게가 30N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중력의 크기가 되죠.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9.8의 질량을 곱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시 답지 2번으로 와서요. 9.8의 질량을 곱한 값이 중력의 크기, 무게가 되는데 얼마일까요? 30N이라고 했습니다. 높이는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1m가 되겠네요. 계산을 하면요, 30J이 되겠네요.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책상면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책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0m가 되겠죠. 그러니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곱한 값과 같다. 자, 아래쪽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좀 칸이 좀 부족한데 위치 에너지는 9.8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바로 뭐죠?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건 뭐죠? 중력이 잡아당기는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답지 4번으로 와서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와 높이를 곱한 값이다. 자, 무게와 그리고 높이를 곱한 값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지 5번. 책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다.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왜냐고요?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1m이지만 책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죠? 0m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질량이 2kg인 가방을 들고 있답니다. 5m를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 일의 양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희가 힘을 어디로 줬죠? 위쪽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뭐죠? 힘과 직각,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1번 0줄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래프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5m만큼 움직이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일의 양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가 좋죠. 자, 그러면 5m 힘은 얼마이죠? 10N이죠.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줄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철수가 질량이 2kg인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철수가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지겹지만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건 질량 2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 물체의 무게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 되겠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질량 2kg 물체가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 9.8을 곱한 게 이 물체의 무게, 즉 중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만큼의 힘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는데요. 힘을 철수가 어느 방향으로 줬죠? 위쪽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지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건 얼마가 될까요? 5m가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2 하면 10이 되니까 98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리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1kg, 추를 5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나무 토막은 1cm 이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3kg인 추를 10cm에서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이동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질량은 몇 배가 되었죠? 질량은 3배가 되었고요. 높이는 10cm로 바뀌었으니까 몇 배가 되었죠? 2배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총 몇 배죠? 6배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1cm에 6배가 되니까 몇 cm가 증가하는 거겠죠? 네, 6cm가 이동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바닥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4kg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여 2m만큼 당겼더니 물체의 속력이 4m/s가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힘의 크기는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힘을 주어서 2m만큼 이동시켰더니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뭐죠?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1이 되겠죠. 물체에 1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높이라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움직인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을 했더니 속력이 4m/s가 되었답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질량은 얼마이죠? 4kg. 속력은 얼마가 되었답니까? 4m/s의 제곱이죠. 자, 2는 4. 자, 그러면 2에다가 4, 4, 16이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32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였더니 운동 에너지가 32가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일을 했더니 운동 에너지 얼마라고요? 32J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F는 얼마가 될까요? 16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1kg, 죄송합니다.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은 모습이다. A에서 B로 낙하하는 동안, A에서 B로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위치 에너지는 9.8의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이죠. 자, 그러면 9.8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1kg이죠. 높이는요, A에서 B니까요, 10m에서 2m를 뺀 8m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8, 8이 64, 6이 올라가고요. 8, 9, 72, 78.4J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옳게 설명한 것은 78.4J이 감소한다.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죠?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는 뭐죠? 78.4만큼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2kg인 필통을 저울에 매달고 위로 50cm만큼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얘기해 줬죠? 중력 가속도의 질량을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 무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8에다가 질량이 얼마이죠? 2kg이죠. 자, 그러면 28이 16, 29, 18, 19.6 뉴턴이 되겠네요. 중력의 크기, 무게,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19.6에 힘을 주어서 얼마만큼이요? 0.5cm만큼이죠. 자,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되겠네요. 19.6 뉴턴 곱하기 5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고요? 단위는 미터이니까요. 0.5m 계산을 하면요. 9.8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이때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자,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그림 보도록 할게요. 힘을 주어서 0. 옆에다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필통이 있는데 힘을 주어서 50cm만큼 위쪽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고요. 일을 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위치가 증가하는 높아지는 변화이니 한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번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한 일과 같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 9.8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동화는 수레가 책 속에 놓인 자와 충돌한 후 자에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이다.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로 할 때 이동하는 거리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 것인가? 자, 운동 에너지는 뭐라고 얘기해 줬죠?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질량이 몇 배죠? 2배입니다. 자, 그리고 속력이 몇 배죠? 2배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의 제곱 4 몇 배가 될까요? 8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에너지가 8배가 되었으니 이동하는 자의 이동 거리도 8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길 바라고요. 밥 잘 챙겨 먹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